레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건요, 확실히 미국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의 저력이 상당히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뒤로 갈수록 조금씩 낙폭은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나흘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다시 한번 발동이 됐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외국인이 어제도 5조 넘게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도 2조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자꾸 이렇게 외국인은 팔고 개인이 받아주고 있는데 이 이틀째 낙폭이 꽤 깊죠. 그래서 이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굉장히 불안감도 커지는 시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진 종목들 아마 웬만해서는 거의 다 오늘 하락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바로 남겨주시죠. 전화 먼저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남겨주실 수가 있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고요.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이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또 블랙 프라이데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썼던 건 이제 세일을 많이 하는 기간을 말했었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오늘도 이렇게 증시가 밀려나고 있는데 저가매수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청자분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유튜브 좀 보겠습니다. 카야마츠님께서 지그시 앉아서 네. 저는 뭐 매매를 하고 계시나 싶었더니 수지행 쳐다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다쭈아님, 네. 순간 미장인 줄 3전을 11만까지 뺐다 올리네. 저 아침에 네. 프리장이 어떤지 잠깐 눈 떠가지고 봤는데 저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그 휴대폰을 열자마자 네. 뭐가 메시지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갔다고. 오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너무 네. 놀라가지고 순간 막 눈을 비비고 봤는데 11만 원? 이게 무슨 일이지? 잠이 다 깨는 거예요. 그렇죠. 딱 봤더니 잠깐 찍고 올라왔더라고요. 맞아요. 와, 이거 얼마나 가슴이 철렁거리든지. 삼성전자가 밑에까지 다 내려가면 다른 종목들은 그냥 오늘 뭐 시장이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지수도 네. 4,900선까지 무너졌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느새 5,074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정말 이 바닥 찍고 내려갔다가 쭉 올라오는 이 힘이 특히 반도체 투톱의 이 파워가 정말 굉장하다는 걸 한 번 더 느낍니다. 오, 영재님도 네이버 네. 오늘 진입했다고 오, 남겨주셨네요. 그래요? 아주 오늘 전사의 심장으로 들어가신 것 같고요. 네. 행운의 여신님, 별친구님, 아벨라님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자, 그리고 김지영님께서는 대신해서 또 카야마 찐빵님은 수지행을, 네. 김지영님께서는 저를 쳐다보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시장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또 아벨라님이 이러한 장 속에서도 날아가는 테마가 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특히나 남북 경협주들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우주항공 섹터도 계속해서 스페이스X 모멘텀 그렇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권사 상향 리포트가 줄지어서 나온 금융지주 쪽에서도 아주 그렇죠.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제리님과 올리버님 반갑고요. 아보카도님 오셨습니다. 풀빌라 가는 백수님은 오늘은 더 일찍 참여를 해주시는군요. 네. 두해커님과 모두 반가워요. 자, 그리고 이선미님이 종목 하나 딱 올려주셨는데요. 네. 오늘만이 아니죠.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대표주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하은님도 네이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시고요. 리안님은 날씨도 꽁꽁, 장도 꽁꽁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2월 들어서 날씨의 변동폭도 큰데 정말 일주일 새 사이드카가 3번이나 발동을 한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출렁 사이드카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진짜 처음 보거든요. 새해 들어서는 저희가 오프닝 때 네. 처음 본다라는 말을 거의 뭐 매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이게 밀당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게다가 다음 주에 만기일 도래하죠.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게 바로 다음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지표들도 나오겠고 이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갈팡질팡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새로 증시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더 많이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2월장에는 투자 전략을 더 꼼꼼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 자, 연결할 준비가 됐을까요? 네. 자, 한번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 종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주님도 네. 오셨는데요. 제 몸무게도 하락 사이드카 걸렸는데 안 풀리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요. 하락 사이드카, 몸무게, 그래요. 몸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발언을 뭔가 하기가 망설여지네요. 자, 그리고 후리지아 님도 와주셨습니다. 네. 강사님, 8순으로 휙 보내시더니 안 보이시더니요. 강사님 어디 가신 거예요? 자, 종대님도 오셨고요. 네. 하은님과 함께, 그리고 행신님, 행복시안님, 해피님까지도, 금숙관님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많은 분들이 초반부터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수익내자님도 아침에 보기 싫어서 덮어놨는데 그래도 효자 종목들이 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효자 종목들과 함께 아픈 손가락까지 네. 치유를 해봐야겠죠?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거 오랜만에 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 부각될 때 항상 따라다니는 종목 중에 하나죠. 해피님의 종목인데요. 모티렉스입니다. 매수 가격은 14,200원이고요. 5% 비중입니다. 고생 좀 많이 하셨네요. 이게 지난해 11월에는 7,000원까지 빠졌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반토막까지 났던 거죠.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꽤 올라왔는데도 10,000원대를 안착하기가 어렵네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런지요? 종목 진단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모트렉스 14,200원.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죠. 자, 상무님, 모트렉스입니다. 14,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이 작긴 하지만 7,000원까지 갔을 때는 아마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4,200원, 이 매수가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모트렉스가 운송장비 섹터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운송장비 섹터 안에서 차량 내 디스플레이를 좀 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외의 제품들까지도 제품군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있어요. 뭐 공기청정기도 하고요, 데스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최근에 운송장비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장비 섹터도 다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분위기를 본다면 나쁘지 않았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굉장히 앞으로 로봇 모멘텀이었지만 치고 달려주면서 운송장비 섹터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시원한 반등을 사실 크게 했던 적이 최근에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바닥권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모트렉스의 주 매출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매출액이 22년도, 23년도, 24년도 계속해서 한 5천억 원대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이 나쁜 건 아닙니다. 500억, 400억 원대에서 500억 원대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영업이익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실적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시원하게 반등을 시켜줬을 때 주가가 좀 더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텐데 실적이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인 반도체, 로봇 이런 쪽으로 테마도 묶이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권에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실적적인 면은 나쁘진 않아요. 분명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PBR도 한 1배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좀 아래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가가 시원하게 14,000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시장이 좀 더 주목하는 그런 테마에 좀 묶인다라면 조금 더 좋은 주가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이 실적과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이 상당히 탄탄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큰 폭으로 아래로 떨어지기에는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2,30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4,500억 정도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그래서 주가의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여기서 급락하고 이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은 좀 필요하다는 점, 그 조급함을 살짝 뒤로 보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네.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도 우려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별빛님은 다음 주는 과연 얼마나 더 재밌을지. 이제는 이 변동성도 네.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요, 별빛님께서 최근에 수익을 꽤 많이 맞아요. 보셨죠. 3표 시멘트 네.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위아래 출렁출렁 할 때 네. 오히려 잘 기회를 포착해 볼까 이런 재미에 빠지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카야마 찐빵님도 도파민이 팡팡 오, 터진다고요. 네. 아니 확실히 우리 그 토마토 시청자님들 고수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잖아요. 네. 이렇게 급등한 시장에서 출렁출렁하는 거 오히려 즐기시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최근에 새로 주식을 시작하시고 해서 아직 주린이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극심한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 또는 주린이가 아닐지라도 잘못해서 타이밍을 들어갔다가 갑자기 덜컥 물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같이 그 여유로운 마음, 긍정적인 수익의 기운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네. 전화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고고식님 오셨는데요. 이상한 게 오를 때도 삼전 닉스 위주로 오르더니 내릴 때는 삼전 닉스는 안 내린다고요. 이게 재밌는 거죠. 오늘 아침에만 해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위주로 쭉쭉 빠지는구나 싶었는데 시장의 낙폭을 줄이는 주된 이유가 오히려 여기서 낙폭을 다 주는 맞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반도체 투톱은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만 매일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지영님은 김주린이는 오를 때 사고 오를 네. 때 팔고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래요. 네. 자, 카야마 찌빵님, 창호행 제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수지행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라는 오, 거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야, 이 카야마 찌빵님의 수지행 사랑 진짜 대단하시고요. 이정우님, 콧물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를 올렸나요? 그렇죠. 콧물을 흘리는 걸 제가 요즘에 방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바세린을 조금씩 적용을 하려고 있고요. 이제는 머리에 조금 더 올리는 데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사계절님도 오셨군요. 네. 지난번 상승이 가짜였네요 하셨는데 진짜 상승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한번 또 기다려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ESL님의 종목인데요. 동국제약입니다. 매수가 18,850원에 비중을 1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동국제약 주가 조금씩 올라오나 싶었는데 또 조정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 부근 넘어서 수익 볼 수 있을지 상무님 동국제약 좀 봐주시죠. 네, 사실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최근에 크게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죠. 그러니까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라는 점은 시장이 조금 불안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없으면 주식시장이 재미가 하나도 없죠. 누군가의 수익률의 극대화라는 부분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뭐 선물이라든지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 변동성이라는 걸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매력도가 증가하는 건데 변동성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얘기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있다라는 얘기고요. 시장이 불안감이 커져 있을 때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에 대한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요. 실적의 변동성이 좀 크고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무언가의 부담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 음봉이 좀 길게 나온 종목들도 있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져 있고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차트에 대한 움직임이 오늘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동국제약도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약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장중 저점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저점이 5.3%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모습들까지 갔다가 21선 아래까지 하회를 하고 다시 밑꼬리는 달았지만 여전히 음봉 상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제약주가 다 같이 좀 조정을 받았지. 오늘 동국제약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동국제약의 어떤 부분이 이 동국제약의 긍정적인 부분은 그럼 어떤 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배당 우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26년도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드라마틱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실적이 지금 23년도, 24년도, 25년도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매출액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이
앞으로도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온다라면 동국제약의 변동성 그리고 주가의 출렁임 이런 부분들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봤을 때에는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럼 주가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을 감내하셔야 된다. 하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번엔 코스피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건 역시 오늘도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나란히 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의 급락에 비해서는 낙폭을 꽤나 줄여냈고요. 현재 삼성전자는 0.8% 내리면서 15만 8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36% 하락하면서 84만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랭크된 종목은 태양광 대표주 한화솔루션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태양광주에 대한 눈높이가 좀 달라지고 있죠. 한화솔루션은 4거래일 연속 상승, 정말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무려 20%를 끌어올리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입니다. 현재는 43,4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도 볼까요? 오늘은 좀 약세를 주고 있습니다. 4% 넘게 큰 폭으로 하락 중이죠. 46만 7,500원에서 현재 구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현재 증권가 목표가 줄 상향이 나고 있는 금융지주 KB금융입니다. 오늘 7%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고가 기록을 써내고 있습니다. 15만 원을 현재 넘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이 5가지 종목 중에 한 종목 더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은행 대표주 KB금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상무님, KB금융에 대한 증권과 목표가 상향이 줄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KB금융의 이런 파죽지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KB금융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B금융의 주가는 오늘 고점은 8.6%, 지금도 한 6% 가까운, 지금도 7% 넘는 이런 상승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올라간 이유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이유를 살펴보면 실적이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적이 좋으면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죠.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작용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레포트 제목에도 나왔었는데 곳간에서 인심난자. 그러니까 곳간이 상당히 풍족해졌죠. 그래서 이 곳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인심을 내는데 그 인심을 주주 환원책으로 내놓게 되죠. 주주 환원책,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그 중에서도 투신, 연기금, 외국인, 배당 좋아하는, 주주 환원책 상당히 좋아하는 이런 쪽의 자금들이 오늘 강하게 KB금융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26년도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은행과 증권, 이 금융주죠. 이 금융주들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변동성이 좀 심할 때에는 이렇게 실적이 탄탄하고 주주환원책이 탄탄한 이런 기업들로 좀 더 눈이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KB금융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KB금융 살펴드렸습니다. 오늘도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향후에도 추가 상승 가능성 더 열어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B금융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네, KB금융이 오늘 강세 보이면서 어느새 코스닥 시총 12위까지 다시 한번 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까지 주시해 보시죠. 자, 그리고 유튜브 좀 볼게요. 네. 별사탕 올리버님, 계획형이시군요. 전 5분 전에도 메뉴가 바뀌어서 어떤 이야기일까요? 카야마님이 네. 원래 일주일 전에 먹을 거 미리 정해놓지 않냐. 저한테 이제 주말에 먹을 네. 거를 물어보셔서. 주말에 먹을 거요? 네. 주말에 먹을 거 미리 정해놓는 경우들도 좀 있죠. 성혜코님 뭐 드실 거예요? 저는 내일, 저 아직 못 정했어요. 내일 고향 친구가 네. 서울에 올라와서 제 친동생이랑 같이 보기로 했는데, 후보를 지금 일주일 내내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 메시지 방에. 네. 양고기도 후보에 있었고요. 그 새조개? 조개도 있었고. 네. 지금
뭐 굉장히 많습니다. 북경오리를 먹어볼까 싶기도 오, 하고 맛있겠어요.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막 지금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네. 내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정해놓은 건 있어요. 뭐예요? 내일 아침에 이제 또 결혼식을 가야 돼가지고 결혼식에서 네. 스테이크를 먹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창호 앵커님도 결혼하시면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저도 내일 결혼식 사회 보러 가거든요. 아 정말 같은 결혼식은 아니겠죠? 아니겠죠? 삼성역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다행이네요. 용산입니다. 그래요? 네. 남의 결혼식만 자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야옹이 날다님, 계좌는 추운데 랭킹쇼 오니까 따뜻해지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 따뜻함과 함께 네. 그냥 마음만 따뜻하지 말고 수익의 따뜻함도 함께 가져가시죠. 저는 지금 이분의 댓글이 너무 눈에 띄는데요. 뭔데요? 일단 필명부터 네. 이 구역 주식꽝님인데 꽝이에요? 네, 또 남자 3명 점점점. 뭐 잡다 네. 보니 자꾸 이렇게만 잡혀요. 아니 뭐 이번 주에는 아는 여자 사람 친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뭐 항상 남자들이랑만 이렇게 놀고 이러진 않아요. 제가 이걸 왜 해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네. 사계절님은 하나솔루션 정찰병으로 3주 샀는데 너무 잘 가네요. 꼭 조금 살면 잘 가네요 하셨는데 진짜 이거 꼭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항상 그렇죠. 네. 이게 보통 그 분할 매수를 하려고 했을 때도 그렇잖아요. 살짝 샀다가 너무 잘 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잖아요. 네. 그때 또 떨어져요. 하지만 비중이 제일 많은 거는 네. 항상 하락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또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요. 자, 다쪼님은 점심 걱정을 또 하고 계시는군요. 네. 자, 위에 또 정우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많이들 오셨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공교롭게도 또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 신성 ENG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HSKO님께서 신성 ENG 보내주셨거든요. 매수 가격이 이거 최근에 들어오신 게 아니네요. 2,360원입니다. 10% 비중이고요. 장기 보유 중입니다. 탈출할 수 있을지라고 물어보셨는데 탈출하는 시기는 이대로만 올라가 주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버텼던 기간이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요. 정확히 언제 사셨는지 잘 모르겠는 게 이 가격이 위치했던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 답답함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신성 ENG 이번에 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모님, 신성 ENG입니다.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대요. 탈출하고 나올까요? 아니면 이 종목으로 좀 버텨보면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네, 신성 ENG 사실은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좋은 하나솔루션도 4분기 실적이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이죠. 태양광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 수출세에 대한 환급을 4월 1일자부터 중단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중국의 저가 공습이 있었는데 이 공습을 어느 정도는 좀 막아낼 수 있는, 그동안은 태양광 모듈에 대한 가격이 중국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약 한 30% 정도 차이가 났다라면 이제는 한 10%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0% 정도 차이면 품질의 차이가 조금 있더라도 30% 싼 걸 고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10%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품질이 좀 더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OCI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대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긍정적인 영향이 이제 신성 ENG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성 ENG 4분기 실적에 주목을 한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는 신성 ENG의 태양광이 좋아진다라는 점에 좀 더 태양광에 대한 업황이라든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좋아진다라는 데 좀 더 주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시장의 하락과는 별개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금년 초에 1,500원대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이제 2,000원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왔고요.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거래량도 올라가면서 주가도 양봉을 잘 내고 있다는 점. 태양광에 대한 업황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국내에 대한 업황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 대한 수혜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하다. 그래서 매수가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은 가능해 보이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4월 1일자부터 환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2월과 3월 2달 정도의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이 2달 동안 상당히 많은 물량을 밀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중국에서 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많은 물량들을 최대한 밀어내겠다.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1분기 실적도 좀 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더 부진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변동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만 4월 달부터는 확실하게 좀 좋아진다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4월 이후부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성 ENG입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문의 주셨던 HS 코님이 도끼를 네. 품고 들고 있었어요. 너무 오, 화가 나서 그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동안 좀 이렇게 예. 고심이 깊었던 만큼 이제 수익 보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끼를 품고 막 갖고 있었던 종목이 잘 안 가고 다른 종목이 시원하게 날아가면 네. 진짜 이 도끼가 풀리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신성 ENG에서 손실 없이 잘 나오시고 다른 종목에서는 거꾸로 정말 큰 대박 수익률을 챙겨가시기를 제가 기원해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튜브 살펴보면요. 예. 은호기님이 SKI 테크놀로지도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고요. 이것도 오랜만에 좀 보는 종목이네요. 그렇죠. 참 최근에 SKI 테크놀로지는 제 기억으로는 2차전지 중에서도 그 프리마켓 이런 데서 정말 약간 장난치듯이 네. 쭉쭉 뺐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되게 많았던 종목으로 기억하거든요. 참 힘들었을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 오셨네요. 네. 수행, 창행, 국밥이어라 하면서 옆에 밥을 뭐 잔뜩 네. 샌드위치도 있고요. 뭐 주먹밥도 있고 그냥 맨밥도 있습니다. 네, 박보검님도 예. 오셨습니다. 창호행 수주행 안녕하세요 남겨주셨어요. 아주 반갑습니다. 이거 밥이 모양이 막 갑자기 막 나오니까 조금 더 평소보다 배가 고파지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행복하고 싶어요님의 프로티나입니다. 매수가 65,40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3월 학회 이슈에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빠져가는데 정리하는 게 나을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프로티나 현재 구간에서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3월까지 조금 더 보는 게 나을까요, 상무님? 네, 사실 프로티나 주가가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요. 그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도 상당히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는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좀 흔들리고 이 리스크가 좀 커져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면 제약바이오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져 있는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티나도 그 영향을 좀 받으면서 오늘 8% 거의 9%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티나는 단백질 관련된 이런 이 연구를 하고 있고 바이오 종목으로 좀 봐야 되겠죠. 바이오 섹터 안에서 지금 당장 실적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25년도에 좀 늘어나서 66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적자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그동안 좀 올라갔었다가 최근 들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라면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투신과 사모펀드. 그러니까 이전에 받아놨었던 물량들 25년도에 상장이 됐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조금씩 내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에는 물량들이 나오더라도 잘 받아주면서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떨어질 때에는 이 물량들이 많지가 않더라도 주가에 강하게 좀 작용을 하면서 좀 더 하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주가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음봉을 좀 길게 냈죠. 다행스러운 점은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음봉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트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시장의 변동성도 여전히 좀 커져 있다라는 점, 수급적으로도 기관이 계속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면에 있어서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면은 6만 원대 초중반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21선이 6만 3천 원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여기까지도 하락폭은 좀 열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월요일날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 프로티나에 대한 하락도 멈추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라도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프로티나 살펴드렸습니다. 일부분이라도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게 앞으로 대응하시기에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고고스님이 종영님이 3점 파시니까 지수가 네. 슬슬 내린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요? 오호. 아니, 보니까 확실히 지수가 5점 들어서 반등이 잘 안 나옵니다. 네. 코스닥도 어느 순간 지금 3%대까지 하락률 다시 높아졌고요. 코스피도 조금씩 밀리면서 현재는 5,045포인트, 2.28%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5장에 한 번 더 레키쇼 이 시간에 좀 들어주면 좋을 텐데 약간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좋은 날님도 지수가 롤러코스터 멀미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정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2월이죠. 그렇습니다. 일체우 심준님 오셨는데요. 네. 창호행 머리빨이 안 먹히는 장세네요. 이거 이렇게까지 충격이 크다 보면 이 머리로 이게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뭐 세울 게 딴 게 없나요? 그러니까요. 다른 걸로 뭐 세워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아니면 손 들고 방송할까요? 이렇게 뭐라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예. 종목 진단 또 가볼게요. 오늘도 네. 이 종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고척 독수리님의 이마트인데요. 야구 팬이신가요? 그러신가 봐요. 매수가 10만 8천 원의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빠져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13만 원쯤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마트 이제 또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 주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나을지 상무님 이마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마트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전일과 오늘도 사실 큰 폭으로 좀 올랐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25% 상승을 했었고요. 오늘도 16% 상승을 했었는데 전일은 25% 상승을 했다가 종가 10%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16% 상승을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2% 정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이유는 새벽 배송에 대한 허용 여부죠. 민주당과 이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이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할 때 어제 같은 경우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개인이 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이마트에서 새벽 배송을 한다라면은 긍정적이죠. 새벽 배송, 그러니까 마트에서의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금 오프라인 마트에서 70% 이상이 식품류입니다. 야채, 고기, 생선, 식품류가 대부분의 매출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매출에 대해서 여기에서 새벽 배송까지 허용을 한다. 그러니까 쿠팡이 많은 경쟁력을 가졌던 부분이 새벽 배송이었는데 이 부분을 대형마트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럼 쿠팡의 매출액은 좀 줄어들게 되겠고요. 쿠팡의 매출액이 줄어든 자리를 이마트라든지 이런 대형마트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 실적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분명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데 아직 확실히 결정이 된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한 가지 남아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면서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너무 많이 쏠려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상당히 위쪽에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만 하락을 하더라도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에서 하락은 좀 멈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이마트는 지금 사실 본업 자체만 놓고 보면 체질 개선이 잘 되고 있죠. 자회사들 적자가 굉장히 많았고 여러 가지 사업부들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다 되면서 적자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본업도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새벽 배송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상승률 랭킹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솔루션 우선주와 함께 하나솔루션 나란히 랭크되어 있는데요.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태양광 관련주 강세 유지합니다. 현재 22% 가까운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HT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네 번째 랭크되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효과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더해지고 있습니다. HT 현대에너지솔루션도 현재 15% 가까운 급등세 지속합니다. 이어서 조비가
세 번째 랭크되어 있는데요. 오늘 남북 경협주에도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조만간 진전이 있을 것이란 발언이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호실적을 발표했던 대한금속과 함께 SG 세계물산, 자산주도 강세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전략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태양광 대표주로서 최근에 급등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5만 원 선까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상무님, 하나솔루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제가 좀 전에 다른 태양광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태양광이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태양광 업황 자체가 긍정적이고요. 모듈 가격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지금 주 매출은 미국이죠. 미국에서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느냐? 미국에서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요. 태양광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앨런 머스크의 미국에서 100기가와트 얘기까지 좀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봤을 때 하나솔루션에 대한 움직임들,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이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연히 26년도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지금은 훨씬 높아 보입니다. 3분기 실적 좋았는데요. 4분기 실적 아쉬웠죠. 아쉬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지만 지금 26년도를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건 작년이었죠. 금년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작년의 부진한 실적보다는 금년에 좋을 실적에 대한 포커스가 좀 더 많이 맞춰져 있고, 태양광은 지금 우호적인 쪽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의 하나솔루션 조지아 공장 작년에 가동하고 싶었는데 가동 못했고요, 아직. 근데 26년도에는 가동을 합니다. 26년도에 조지아 공장까지 가동을 한다라면 매출액도 좀 더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하나솔루션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빠르게 급등을 했습니다. 변동성은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우상향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솔루션 지금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 오히려 부각되고 있는 태양광 대표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살펴봤고요. 네. 이어서 유튜브 좀 볼게요. 네. 지금 갑자기 후리즈아님이 슈팅아, 네 비료 샀어야지. 토마토 비료 안 주나 이렇게 또 조금 남겨주셨어요. 전에 그 조비가 맞아요. 오랜만에 언급되다 네. 보니까 정말 몇 년 전이었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반에 터졌을 때 비료 사료주들이 그렇죠. 무지막지하게 네. 올라갔던 그때 정말 화제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조비였고요. 그 이전에는 남북 경협주로 워낙에 또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너무 많이 내려왔다가 오랜만에 또 급등 나오니까 이 얘기가 또 되네요. 네, 고고식님은 예. 오늘도 시장 상황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슬슬 금요일장 오후의 특징인 주말 편안하게 보내려는 위험 회피, 개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네요. 네. 라고 남기셨어요. 어제만 해도 그렇죠.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많이 터지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개인이 다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죠. 외국인의 매도보다 개인이 매수하는 게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 않게 좀 흘러가는 시장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에 낙폭이 점점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쪼록 이 내려가는 속도 좀 줄어들고 다시 좀 낙폭을 줄여주는 쪽으로 움직임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카람님의 키움증권인데요. 매수가 24만 5천 원의 와.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키움증권의 최근 흐름 좀 보세요. 그렇죠. 아주 거의 좋죠. 50만 원 돌파할 뻔 했는데 예. 그래도 3거래일 연속 조정받으면서 현재 40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추매하고 싶어요.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기셨어요. 여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걸까요? 상무님, 키움증권 추가 매수 괜찮나요? 네, 사실 증권주가 올라간 이유를 살펴보면 물론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실적이 좋아졌는데 투심이 좋아졌죠. 실적도 좋아졌지만 투심이 더 좋아졌습니다. 거래대금이 30조 원을 넘어가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다. 거래대금이 많이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투심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증권주의 상승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죠.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 상승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지난달까지 있었는데 이번 달에 확실히 좀 약해지죠. 이런 부분들이 좀 실망 매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발행어음도 신한투자증권에서 발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보면 앞으로 길게 봤을 때는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길게 보시는 분이라면은 하락을 다 견디신 다음에, 하락을 다 보신 다음에 양봉이 나오는 날, 지금 하락을 한다라면 조금 깊게 하락을 하면 3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하락폭이 좀 보수적으로 온다라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하락한 이후에 다시 양봉 나올 때 그때 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움증권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양봉이 출현하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키움증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키움증권을 끝으로 윤정식 상무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비료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여기에 나오니까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카야마 찐빵님이 러우 전쟁이 6.25보다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정말 그래요. 아니, 그러고 네. 보니까 맞네요. 와,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그냥 너무 이제는 뭐 변수 취급도 안 하잖아요. 네. 그 상수 그냥 전쟁 계속 벌어지는 중 아무도 신경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길어졌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좀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지금 2020년대에 전쟁이 터졌는데 이렇게 장기간 전쟁이 이어진다는 거 돌아보니까 좀 충격입니다. 비료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갑자기 비료 푸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눈썰매 얘기가 왜 나오나 했더니 네. 비료 푸대로 눈썰매 탄다. 야, 이거 진짜 제가 더 할 말 많죠. 네. 이거 이러면 안 되지만, 저 어릴 때 제가 시골에 살았으니까, 네. 언덕배기 이런 데서 저 비료 푸대 가지고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이 비료 푸대가 잘 미끄러져서 스릴이 있긴 한데, 잘못하면 뼈가 부러집니다. 뼈도 부러져요? 날아가요. 그 가파른 언덕에서 비료 푸대 타고 막 놀면은, 애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뭐 손도 좀 삐고, 어디 뭐 긁히고, 피나고 이랬던 적이 좀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네. 저희가 후반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신청 지금도 받고 있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02-325-8200번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죠. 자, 고척독수리님, 제가 비료푸대 얘기하니까 네. 앵커님 연세가 크크하셨는데 그게 제가 워낙 또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시골에서는 그렇게 많이 놀았습니다. 저 어릴 때 진짜 그 비석치기 같은 것도 하고 뭐 쥐불놀이 같은 거 논밭에서 막 불 쥐불놀이가 그 안에 넣고 돌리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진짜 허 벌판 같은 데서 그런 거 하고 진짜 어릴 때는 동네에서 그 메뚜기 잡아서 꺼먹고 네. 개구리도 꺼먹고 막 이랬었어요. 도롱뇽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촌에서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너무 귀여운 풋풋한 추억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데 네. 어릴 땐 그랬어요. 어떻게 메뚜기를 꺼먹었을까요? 진짜 저 지금 잡지도 못하거든요. 무서워서. 정말요? 예, 벌레가 진짜 무서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애견남. 네, 이렇게 애견남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전문가와 함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호관입니다. 네, 자, 독종 외치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진단을 많이들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 자, 모라카노님, 화전민 출신이냐고. 그건 아니고요. 빛나라님, 전북 출신 아니고요. 저는 충청북도 출신입니다. 그 남부 3군이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지냈고요. 자,達조아님, 나이대가 저랑 비슷하신가요? 저는 이제 40대 초입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은혜님과 뭐 함께 새로 인사 주신 분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미안해요님 독종 인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절파고TV님도 오늘 무지하게 펄었다라고 네.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하락장 속에서 대응 전략 바로 챙겨봐야겠죠. 네. 첫 번째 종목 가볼까요? 자, 은호기님의 종목인데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2차전지 중에서도 최근에 프리마켓에서 정말 좀 보기 싫은 아랫꼬리들이 자꾸 달리고 그러니까요. 있었던 SKI 테크놀로지죠. 매수 가격
32,450원입니다. 15% 비중인데요. 현재는 24,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SKI테크놀로지는 바닥권에서 좀처럼 탈출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좀 탈출을 노려볼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SKI테크놀로지입니다. 고생 많이 하거든요. 이 종목의 미래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셀 기업 중에서는 지금 SK 쪽이 가장 더디게 지금 움직입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냥 미국 시장 뭐 ESS 관련 그 사업 쪽에서도 아마 가장 늦게 지금 하반기에 아마 라인 가동을 좀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원인도 좀 있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그 주가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분리막 관련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또 다른 소재라든지 아니면 그런 장비 관련 기업보다는 실적 회복세가 더딥니다.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예상한 것은 올해도 지금 영업 적자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적자 폭은 뭐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따지면 1분기 지나서 1분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3월 달 넘어서 이제 2분기부터는 적자 폭이 많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번 달까지는 추가적인 주가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뭐 선발 기업들, 그러니까 완전히 턴 어라운드하는 뭐 에코프로 BM, 기타 이제 뭐 피치엠, 뭐 홀딩스 뭐 이런 쪽이 괜찮겠죠. 네, 이건 참고하시고 나중에 이제 주가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셔가지고 조금 이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작년에 그 3월달, 4월달 저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이 지금 흔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3월달, 4월달, 4월 9일 저점 나왔던 그 가격대 있잖아요. 예, 요 지지 라인을 일단 지지하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그다음에 상방 쪽으로는 이 트렌드죠. 크게 보면. 그리고 지난번에 주가 반등 나왔을 때 예, 이것도 거의 뭐 이태리 장인 패턴이에요. 예, 위쪽과 아래쪽이 따박따박 맞추면서 거기서 얻어맞고 반등될 때 중간에서 얻어맞고 다시 눌림 주고 저점은 다시 터닝 이렇게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 그 고점 라인이 작년부터 이어왔던 중기 추세 저항이면서 예, 그다음에 요 작년 10월부터 이어왔던 요 하락 트렌드 저항이었죠. 거기서 딱 얻어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역연자로 하락 5파 나온 상태에서 터닝 나오고, 예, 6파 지금 하락 7파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시장이 다음 주까지 충격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훼손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32,000원이면 직전 고점인데요. 그 정도까지의 반등은 뭐 다음 달에 끌고 가면은 지금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또 직전 고점 3만 원 라인이죠. 여기 중간 저항선이 상당히 강한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뭐 실적 회복세를 본다든지 아니면 배터리 3사 중에서 SK온이 가장 지금 더디게 움직이니까 눈높이를 높게 잡지 마시고 우선은 매수한 가격 전후, 예, 매수한 가격 전후 구정 이후에 반등 들어왔을 때 예, 한번 끊어주시고 다른 쪽으로 좀 교체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혹여라도 SKI 이테크 고점에서 물린 우리 시청자님이 계시다. 뭐 5만 원 윗선에서 예, 그분들은 지금 전혀 매도의 의미는 없습니다. 손절의 의미 없습니다. 그분들은 일단 예, 홀딩에 나가시고 지금 올려주신 회원님께서는 32,000원 전후니까 그 정도 가격대에서 현금화 이후에 선발 기업으로 갈아타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KI테크놀로지 2차전지 중에 하나 살펴드렸습니다. 이 내용 기억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채팅창 살펴보니까요. 네. 영웅주님의 3위 각기 정말 네. 오랜만에 우와. 보는 종목이에요. 진짜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네. 오랜만에 종목 이름 듣고요. 그리고 2차전지 종목을 진단하니까 또 2차전지도 올라와 있네요. 네오님 WCP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주환님 뭐예요? 눈이 높으신가? 장가 아직 안 가시고 다 필요 없어요. 말 잘 듣는 여자가 최고라고. 위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네. 그 뒤에 제가 방송에서 읽다가 그 다주환님의 가정의 평화가 무너질까봐 약간 염려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네. 이게 또 원래 네. 가진 게 있으면은 안 가진 걸 또 갖고 싶고 그럼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서로 말을 잘 듣고 그럼요, 소통이 잘 그럼요. 되면 최고 네. 좋겠죠. 네. 말을 잘 안 듣는다. 근데 제가 그걸 약간 밈 같은 걸 하나 봤는데요. 뭔데요?
말의 무게를 아시나요? 말의 무게요? 네. 모르겠는데요. 말의 무게가 450kg이어서 잘 어렵다. 아, 말을 홀스요? 들기가 어렵다. 네, 그래요. 말의 무게가 대단하네요. 네. 자, 그리고 좋은 날님, 2차 전지의 두 씬, 김홍만 전문가와 이종보 전문가님 외쳐주고 계시고요. 네. 자, 그리고 선미님과 이한중님 손도 흔들어 주시네요. 좋습니다. 자, 분위기 점점 달아오르는데요.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네. 이 종목이 나왔군요. 정말 국민주고요. 랭킹쇼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종목. 실제 데이터도 그렇게 지난해 나왔죠? 네. 데이터 매매를 하시는 김봉만 전문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 얘기 좀 해봤습니다. 민주 김님께서 갖고 계신 네이버입니다. 네. 이거 속상하죠. 오늘 또 빠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30만 원 넘어가나 싶었는데 또 그 통곡의 벽에 막혀서 밀려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수 가격은 25만 원이시고요. 5% 비중입니다. 오늘 실적도 좋은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라는 이 안타까운 질문 한마디. 자,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네이버입니다. 실적도 좋은데 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한탄이 섞여 나오는 질문입니다. 네이버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종목인데요. 이번에도 30만 원 못 들고 내려왔습니다. 네이버의 미래 어떻게 점치십니까? 기업이 못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이제 보건대는 작년에 그 네이버를 1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거든요. 증시 격언에 개인들이 주식이 많은 가운데 주가 저점 안 나오고 주식이 없는 가운데 주가 고점 안 나온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주식 돼가지고 작년에 워낙에 많이 매수해가지고 개인 투자분들 물량을 좀 떨궈내야 된다는 얘기죠. 세력들이 그거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바로 그냥 끌어올려버리면 세력도 개인도 좋은 일만 시키니까. 근데 1월 달에 뭔가 이제 수급이 좀 변화가 나오죠. 1월 달 기관하고 외인들이 코스피의 순매도를 이어갔는데, 근데 그림 보시면 네이버가 그 금액적으로는 크진 않습니다. 8,800억. 1월 달에 외국인들 매수 순 1위거든요. 근데 기관 쪽도 네이버를 한 2,400억 정도 매수해가지고 1월 한 달 동안 네이버가 기관 외국인들 1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서히 붙는다는 얘기죠. 네이버 쪽으로. 그다음에 주가가 이제 기술적으로 작년 6월 달에 급등시키고 나서 지금 반년 넘게 지금 횡보입니다. 박스가 상단과 하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버리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조금만 올려주면 다 이제 빠져나와요. 워낙에 이제 질려가지고. 근데 네이버, 카카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건대는 현재 추가적으로 주가 빠질 만한 그런 명분이 좀 없습니다. 실적으로 보나 아니 스토리 자율주행 AI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수급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다. 라는 관점에서 요거 좀 끌고 가시면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 박스가 상단 충분히 돌파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5%니까 비중 적절하시고요. 25만 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시는데 지금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어왔던 이 추세 지지 하단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좀 아래꼬에 줍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이 라인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6년 동안, 이제 6개월 동안 지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월목마선은 그 박스권 유지하면서 이미 6개월 전에 작년에 이제 60개월선을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달에 거래가 많이 실렸죠. 외인화 기관들 들어왔을 때. 위쪽으로 이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찌 보면 피아노 건반 패턴인데 양봉음봉, 양봉음봉, 양봉음봉 이런 식으로. 이래버리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질려버리죠. 장기간 행보만 시키니까. 다음 달 정도 또 양봉으로 아마 그 30만 원 박스가 상단 돌파 시도하지 않겠나라는 관점이고요. 만약에 더 민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반도체도 많이 올라왔고, 그죠? 2차 전지 빼고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 25만 원 하단에서 아니면 24만 원 정도 눌림 준다 그러면 이번에 조정 왔을 때 저는 한 5% 추가하셔가지고 한 2분기까지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1차 33만 원 정도 단기 목표가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까지 보신다 그러면 네이버 최소한 35만 원 이상 아니면 최고점이 오른쪽 어깨 40만 원까지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도 좋고 중기도 좋고 기간 조정도 아마 이번 달 정도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오히려 이번 밀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중이 지금 5%니까 한 10% 채워가지고 예, 최소한 2분기까지 들고 가는 전략 전혀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섹터 기상도입니다. 오늘 시장의 현재는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만 전망만큼은 오늘의 태영광주처럼 정말 뜨겁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래쪽이죠. 금융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 두 섹터에서는 무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30개 가까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도 IT와 건강관리, 필수 소비재부터 산업재까지 여기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만 10개 넘게 확실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향 리포트가 나오는 건 일부에 불과하죠. 경기 소비재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 3가지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특징주인데요. 한미약품부터 보겠습니다. 한미약품 오늘 목표가 줄 상향이 나왔죠. 그중에서 NH투자증권의 분석입니다. 올해 비만 신약의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첫 타자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기술 수출의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종전에 56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금융지주 KB금융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분석이고요. 우량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기대 이상의 주주 환원율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에 PBR 목표치 금융지주 중에서 처음으로 1배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 목표치를 더 높였습니다. 1.2배까지 상향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도 올립니다. 목표 주가는 종전에 18만 원대에서 21만 원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2차전지 대표주 에코프로 BM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분석이고요. 2025년 지난해죠. 유럽향으로 선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성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헝가리 공장의 가동부터 전고체, LFP까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언급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 종전 18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한 가지 체크해 볼 텐데요.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김봉만 전문가님, 에코프로 BM 오늘 목표가 줄 상향이 나왔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18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크게 올렸는데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의 오늘 주가는 많이 좀 내립니다. 그러면 조금 얼마 전에 나왔었던 그 좀 전에 고점을 또 높여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에코프로 BM이 지난주에 26만 원 이미 돌파를 했었습니다. 26만 원 터치하고 지금 밀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 그나마 눈높이를 높게 잡아서 아마 그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25만 원 목표가를 가장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 이상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 제시한 것은 아마 올해 실적 대비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제시한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스토리를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거 30만 원 돌파도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헝가리 공장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되면 연간 한 5만 톤 이상의 이제 양극재 생산이 가능하고요. 더불어서 올 하반기 가게 된다 그러면 작년에 1단계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4곳 인수했고 지금 2단계 지금 공사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럼 하반기에 이제 완공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강한 이유가 예, 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은 지금 시간 관계상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기관하고 외인들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강한데요. 이 두 기업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 코스닥이 한 5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주가 급등 나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올리고 내리면서 너무 무거워지다 보니까 몸무게가 예, 다소의 이제 약간 지금 에코프로가 가벼운 대신에 에코프로 BM이 약간 무겁게 움직이는데 결승점은 거의 뭐 동일하지 않겠나 봅니다. 저점에서 에코프로가 작년 저점에서 지금 300%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에코프로 BM 지난번에 그 저점에서 1월 초에 매수 못하신 분들은 이번 지수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좀 다시 또 저점 매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이제 굳이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맥점을 잡아드린다 그러면 예, 돌파하고 나서 여기 지금 지지 구간인데 살짝 이탈한 상태죠. 그다음에 이 마디만큼 갔다가 눌림 주고 현재 중간 지점이에요. 직전 고점이 쌍봉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뭡니까? 시장인 조정 구간이니까 한 번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뭐 다음 주까지 좀 왔다 갔다 행보할 수 있고 좀 더 밀 수 있는데 이번 조정 구간을 여러분들께서는 필히 저점 매수 구간으로 어찌 보면 마지막이 될 수 있겠죠. 예, 생각하시고
아마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 구정 또 연휴가 있으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 좀 관망하는 그런 모드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서두르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분할로 한 서너 차례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들고 가시면 구간이니까 이번 조정을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하려고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또 직전 고점이에요. 25만 원 보시는데 아마 하반기 가면은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올 겁니다.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그 이상 보니까 이건 제가 공개 방송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단기냐 중기냐 그것만 구분하셔가지고 오히려 이번 조정의 저점 매수 구간으로 우리가 동참을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급등했다가 좀 숨을 고르고 있죠. 숨 고르기가 좀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2조 7천억 원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카이맛찐빵님, 네. 인터배터리 얘기 자주 해주시죠. 3월 인터배터리, 이 이벤트가 이게 얼마 맞아요.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요거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 점심 얘기가 나왔었나요? 새벽에도 삼겹살 구워 드시는 나라고. 새벽에 삼겹살을 구워 드세요. 최고입니다. 보통, 술을 한잔 하더라도 보통 1차로 많이 네, 먹지 않아요? 삼겹살 그렇죠. 먹는 거? 네. 새벽에 꼬먹는 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단하신데요. 자, 그리고 고기하면 뭐 쌤이지. 머라카노님 해명 부탁드리고요. 자, 금속갈님 1시간 만에 맞아요. 시장이 1.5%를 훅 빼네요. 오늘이 바닥이 아닌가 하셨는데 아니 이게 그 오늘 아침에 낙폭이 워낙 커서 네. 오후장에 빠진 폭이 그렇게 큰가 싶었는데 실제 보니까 꽤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V자 반등 참. 이어나가나 했는데 네. 조금 전부터도 다시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급격하게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종목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요미님의 종목이고요.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15,078원에 15% 계속 들고 갈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지 고민입니다 하셨는데 아니 예전에 정말 인기 많았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CXL 근데 관련주. 지금 움직임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네. 반도체 주인데도 이렇게까지 소외될 수 있나 싶은데 몇몇 이런 종목들이 있긴 하거든요. 알아볼게요. 자, 김봉만 전문가님, 퀄리타스 반도체 이게 전혀 반응이 나오질 않거든요. 이제 슬슬 올라갈 때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는 철저하게 앞으로도 소외가 될까요? 어제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실적이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0, 80%가 좋게 나왔거든요. IT 관련 기업들도 좋게 나왔는데 시장의 지금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올라갔었고 아니면 시장 실적이 이해하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더라도 다음 분기 때 좋아질 것 같다면 올라갔었는데 이번 분기 미국 시장 그 기업들 실적 분석한 거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니까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좀 밀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AI 또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눈높이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AMD 같은 경우도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다음 분기 매출액을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다음 분기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 이상을 높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로 주가 올려 빠진 거거든요. 호시적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눈높이가 반도체 관련 또 AI 관련해 가지고 시장 참여 높아졌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도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작년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 기업들은 미국 다른 투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매출 대비해서 자본 지출 금액이 워낙에 컸잖아요. 그럼 빨리 이제 매출액이라든 영업이익의 숫자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따라오지 못하니까 주가가 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좋은 기업들도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차익 매물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기업 대비 더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기업들을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 보시는데 근데 주가는 이제
장기 박스권 유지했지 않습니까? 작년 1월 3일 달 거래 터지면서 그 기간 동안, 물론 그 기간 동안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올라갔으니까 뭐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좀 빠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저점까지 누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도체가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올라갈 때 못 올라왔으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15,000원 초반이면은 제가 보고는 물리가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이번에 단기 추세. 여기서 이제 한번 때릴 자리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다음 주 정도 되면 오늘 외인들이 지금 29일부터 오늘까지 한 17조 원 가까이 지금 순매도를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는 매도 물량이 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예, 그랬을 때 이제 IT 관련 종목군들 반도체가 지금 반등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반등 들어올 때 매수한 가격 전후. 예, 15,000원에서 아니 직접 조금 올라가는 17,000원. 그런 구간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예, 다른 쪽으로 넘어가자.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말드렸던 올해 그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관련 수혜 종목군들 있지 않습니까? 뭐 두산 테스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많이 올라갔죠. 예, 그런 종목군들 눌림 줄 때 보시는 것이 우리 낫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손실 없는 구간에서 일단 현금화하시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퀄리터스 반도체였습니다. 일단 손실 좀 줄여내시고요. 다른 더 좋은 종목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퀄리터스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채팅창은 삼겹살 이야기로 와. 시작이 돼서 이제는 또 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저 오늘은 그 일찍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지금 배에서 천둥번개 소리가 들리거든요. 꾸렁꽝꽝꽝 하면서 거의 그 위산이 막 나오다 보니까 통증이 생길 지경입니다. 그런데 삼겹살 얘기에 매취순, 산사주 뭐 각종 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달달한 술들 얘기 나오니까 또 군침이 도네요. 그렇습니다. 또 고고식님은 창호앵커님도 오늘 미스터 예. 진단 끝내시고 한잔 하세요 남기셨어요. 오늘은 제가 참아야 됩니다. 내일 또 친구랑 제 동생이랑 같이 토요일 밤에 달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미스터 진단에 불태우고 여러분과 함께 거기서 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 이거 드셔보세요, 저거 드셔보세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종목 진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종목 진단 요청은 가능하거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도 가능합니다. 02-325-8200으로 전화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김금진님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매수가 66,600원입니다.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단기, 중기 전략이 궁금하시대요. 두산 에너빌리티 단기, 중기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김본만 전문가님. 예, 일단 뭐 지금은 단기로 보세요. 단기로 6만 원 사셨으면 주가가 이제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선행퍼가 지금 뭐 129배, PBR이 7.7이거든요. 예,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60조 육박하죠. 58조니까. 올해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조 2천억, 많으면 한 1조 한 4, 5천억 정도 예상하는데 주가가 지금 너무 지금 약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2년 전에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 추천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너무 지금 가대평가돼 있다. 예,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추세적으로 끌고 가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위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밀었을 때 어디까지 지지 맥락을 설정할 것이냐. 이게 좋습니다. 재료 일단 뭐 내부적으로 일단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재료가 하나 더 있다라면 어제 그 지금 협상 중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뭐 종전 협상 중인데 어제 러시아에서 뭐 자포리나 우크라이나 그 원전 그 뭐 요즘에 그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포격을 많이 해가지고 예 많이 뭐 정비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재료는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후에는 8만 원입니다. 8만 원. 6만 원에 사셨으니까 이제 그대로 보시는데 8만 원이 그 61선 지지 맥점이에요.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단기 지금 추세 지지 맥점이죠. 그다음에서 이제 기존 고점이죠. 근데 이 정도 일단 마감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다음 주 이후에 다시 한 8만 원을 훼손한다 그러면 또 주가 탄력도가 더 저하됩니다. 올라가도 또 이제 9만 5천 또 얻어맞겠죠. 그래서 이후에 8만 원 이탈한다 그러면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위쪽으로 다음 주에 다시 올려준다 그러면 직전 고점이에요. 직전 고점. 9만 원에 9만 5천 원. 종가상으로 9만 5천 원 돌파한다 그러면 10만 원 일단 돌파 시도를 한번 할 텐데요. 올라올 때마다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주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적으로 끌고 간다기보다도 8만 원 이탈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차익하시고 뭐 하단에 다시 본다든지 아니면 뭐 투싼 에너비보다는 올해는 전선주 괜찮죠. 전선주. 제가 여러 차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기계업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방 지지 8만 원 위쪽으로 올라준다 그러면 직전 고점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라인 정도 단기적인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대표주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잠깐 시장 상황 좀 지켜볼까요? 예. 지금 낙폭이 또 빨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네. 코스피가 5,000선 다시 이탈이 됐습니다. 4,999포인트고요. 코스닥도 이거 점점 가파라지는 속도인데 3.97% 하락 중 이러다가는 또 4%대 하락률까지 또 내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5천선 지켜내면서 종가 마감할 수 있을지도 주시를 해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오후장에 정말 녹록치 않은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종목들 볼게요. 네. 지원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창호 수지 앵커님. 그리고 그 생각보다 근데 그 시장 걱정이 좀 덜 되시는 모양인데요. 하지만 저는 네. 동그라미님의 파마 네. 리서치가 눈에 그래요? 띕니다. 어떻게 해요? 라면서 문의 남겨주셨는데요. 파마 네. 리서치 급락 이후에 추가 하락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그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지수의 하락폭보다도 훨씬 크게 아주 며칠 만에 낙폭이 너무 심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이 눈에 띕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약간 공포 심리에 놓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자, 그 종목들 더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오늘도 오름님의 종목입니다. 전력설비 대표주죠. 네.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매수 가격은 87만 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중장기로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력설비 관련된 뭐 전망이야 그리고 바뀐 것도 전혀 없죠. 너무나 좋은 모습들이 이어지는데 주가는 갈팡질팡하는 모습들도 가끔 나오거든요. 네. 자, HD 현대 일렉트릭 매수 가격보다 지금은 좀 낮습니다. 자, 중장기로 HD 현대 일렉트릭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전력설비 대표주입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 뭐, 이 기업도 아까 뭐 두산 에너빌리처럼 저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 보거든요. 예, 작년에 11월 달에 뭐 97만 원까지 찍고 나서 최근에 전력 설비 관련해 가지고 여러 차례 좋은 얘기 나옵니다만은 근데 주가가 뭐 작년보다 이게 탄력처럼 못 움직이잖아요. 박스권 고점 돌파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그것도 뭐 한두 달도 아니고 11, 12, 1, 지금 2월 달까지 4개월 동안 예, 고점 돌파 오다가 다시 한번 되밀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주가가 좀 무거웠다는 얘기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도 시가총액이 지금 30조 넘으니까 이제는 싼 가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뭔가 새로운 싼 가격 종목, 주가 싼 그런 종목.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동안 시장이 이끌었던 메가세븐 종목군들 작년 가을부터 고점 찍고 계속 되밀리고 있는데 그동안 못 움직였던 뭐 페덱스라든지 그다음에 캐터필러라든지 뭔가 가치주 성격 아니면 경기민간주 관련 기업들 이런 애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거든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머크, 뭐 암젠 이런 기업들. 뭔가 지금 미국도 시장에 기존의 주도주였던 그 메가세븐에서 가치주 성격의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고 있더라. 우리 시장도 이제 몇 개월 지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낮다, 높죠. 예. 그래서, 일단 좀 개인적으로 뭐 87만 원이니까 이 기업도 일단 선발 기업이고, 예, 다음 주에 반등 들어올 때, 그 정도 가격까지 반등이 들어올 거 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좀 올려주면 우선 지금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도 제가 그전에도 한번 진단 한번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작년 연말에 거기서 계속 박스입니다. 장기 저항 구간이거든요. 예. 여기가 뭐 거의 언제죠? 2017년도부터 2026년이니까 거의 20년 저항 구간이에요. 20년. 예, 이 트렌드죠. 중간 트렌드 돌파하고 나서 주가 오르고 여기서 지금 4개월 동안 정체 국면이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이후에 반등 들어올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손실 없는 구간에서 현금화 전략 이후에 뭔가 시장에 3월달 이후에 새로운 변화에 대비를 하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력설비 대표주 HD 현대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올라왔던 폭이 너무나 큰 종목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는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인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아무쪼록 이 내용을 감안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과 함께 전력 설비까지 챙겨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고식님,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때 그리고 작년에 그 지지난해가 된 거죠. 계엄 사태를 겪으신 기존 개인분들은 그래도 내성이 있으신데 작년에 신규 진입하신 개인분들은 공포의 장이 아닐까. 그렇죠. 코로나 딱 터졌을 때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죠. 2020년 3월쯤이었죠. 와, 저는 아직도 그 공포가 너무 충격이어서 그때는 공포라는 단어를 좀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뭐 10% 가까이 뭐 뚝뚝 떨어지는 게 계속 이어지니까 하니까 계좌가 아까 반토막이 더 나가 있는 거죠. 정말 패닉셀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네. 그때는 뭐 사실 손도 못 쓴다는 표현이 딱 정확했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네. 증시 활황이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또 올라가는 속도가 빨랐고요. 그 계엄 사태 때 그때는 사실 그 이전부터 계속 안 좋았다가 정점으로 또 안 좋아 버리니까 참 마음이 견디기 힘들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그 투자 기간에 따라서 이런 경험이 있는 거에 따라서 시장을 체감하는 게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전해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나야님이 저요 코로나 끝날 때쯤 시작해서 네. 지금도 공포의 장이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을 더 가볼 텐데요. 이번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옥자님의 한국 무브넥스입니다. 6,862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한국 무브넥스. 하지만 매수가가 조금 높습니다. 물타기 시점은 언제일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국 무브넥스 추가 매수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스토리는 좋아요. 차량 경량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좋은데 근데 이번에 주가 상승은 뭡니까? 바로 현대기아차가 이제 올랐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조정 구간이니까 지금 이 현대 무브넥스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대기아차가 먼저 반등 들어오는지 여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차트가 지금 잠깐만요. 한국 무브넥스죠. 지금 한국 무브넥스하고 뭐 현대기아차하고 차트가 좀 동일합니다. 1월 초 중순까지 현대차 치고 올라오면서 같이 따라 움직인 것이고. 근데 제가 보건대로 현대기아차도 뭐 이번 달에 크게 되돌림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워낙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1월 달에 지금 전차만 아주 강력하게 매수하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중순 아니면 1월 둘째 주부터 워낙에 강하게 매수하면서 지금 외인들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다 받아내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급하게 매수할 때는 주가가 좀 상탄력도 저하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거 추가하시면 안 돼요. 추가하지 마시고 제가 보건대는 여기서 지금 61선까지 바로 깨진 않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미 거래 죽으면서 지난 1월 초에 이제 상승 나왔던 거 초기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거래 증가하게 되면 6,000원, 6,500원 라인까지 반등이 줍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왜냐하면 거래가 없는 구간에서 언제 반등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리고 또 현대기아차가 또 언제 반등이 들어올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무브넥스만 보지 마시고 현대기아차가 이제 반등이 들어온 시점에서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 만약 추가를 하신다 그래도 한 5% 안팎에 추가를 하시는데 현대기아차 주가 반등 여부를 보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빠르게 돌파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등 시에 조금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한 6,500원 전후 그 정도에서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선발기업 항상 현대기아차 사시는 않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월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윗골이 나왔던 자리가 이 친구도 지금 이틀이 장인 패턴이죠. 전형적으로 직전 고점 이 추세선 상단에서 작년에도 여기서 윗골이 나오고 이번에도 여기서 정확히 윗골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거래가 안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장기적으로 흘러내려 버리죠. 평단위 거래가 안 나오니까. 그럴 개연성 높다는 얘기예요. 하방적으로 이 트렌드죠.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반등 줄 때요.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가급적인 물타기를 안 하시는데 조금 손실 났다 하더라도 한 6,500원 전후에서 현금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무브넥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현금화 전략 챙겨드렸으니까요. 꼭 이 내용 기억해 주시죠. 네, 그러면 이어서 빠르게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페스 아크고요. 시동님의 매수가 22,950원에 비중 20%입니다. 오래 보유하셨는데요. 매수가 부근인데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네. 남겨주셨어요. 오. 네페스 아크 오랫동안 이제 또 마음을 섞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왔는데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전문가님? 오늘 뭐 재료가 좀 발생했나요? 이런 종이 상당히 좀 강한데요. 지금이 장기 저항이에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정리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급하게 빠질 때 오히려 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 매도할 필요가 없고 단지 이제 기술적으로 현재 자리 24,000, 25,000원이 여기 장기 이동 평균선 있는 가운데에서 24년도부터 이어오는 추세 장기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럴 때 단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예, 오늘 예를 들어서 한 20, 30%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추가 올라온다 그러면 예, 한 25,000원 전후에서 그때부터 전량 정리하시고 나서 다시 보는 전략이죠. 네, 그래서 오늘 한 30%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25,000원 돌파하게 되면 한 27,000원 나니까 자리가 보이니까 거기서는 전량들 일단 차익하시고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페스 아크까지 진단을 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봉만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의 낙폭이 조금 더 커졌는데요. 그래도 네. 오늘 종가까지 조금 더 반등하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와 이거 오늘 진짜 중요한 지점인데요. 5천이 이탈되면서 한 주를 마치느냐, 5천선 어떻게 지켜내느냐,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1060선 정도에서는 막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1시간 반 동안의 랭킹쇼 진단이 좀 부족하셨다면 오늘 밤에는 특별히 2시간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에서 2시간 동안 종목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요. 미리미리 사전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랭킹쇼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